대표님, 저 혹시 퇴사한다고 한 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다. 주변을 보렴. 이미 회사는 폐업 중이란다. 제가 회사를 살릴 만한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책 읽어봤자 안 된단다. 자청 놈이 책 읽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다 구라였단다. 이건 진짜 달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청 지금 이 화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다면 나가주시고 모르신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사기꾼 20대 신흥부자들이 영혼을 갈아서까지 숨기고 싶은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사다리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가치사다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업, 창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응용해서 사람들한테 질 좋은 상품을 알리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가 있겠죠. 오늘 다뤄볼 책은 바로 마케팅 설계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요즘 유명하죠. 저는 이 책을 여태까지 안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5, 6년 전에 이상한 마케팅 블로그에다가 밸런스 이론이라는 거, 그 단계 이론, 그 내용이랑 동일하고 제가 항상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책 한 권이라도 이제 읽으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책에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초에 초사곡을 쓰기 강의라는 거를 이제 런칭을 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 가치사다리 이론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책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덕분에 초사곡을 쓰기라는 것도 48억이나 팔리는 엄청난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글쓰기 강의인데 사람들이 대체 왜 샀을까요? 글쓰기라는 거를 돈 주고 배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많이 팔렸다는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뭔가 사기를 쳤나 보다 이제 이런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다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남녀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 길을 지나가는데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가가지고 결혼합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은 그냥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거 사야겠다 라고 하지만 이게 제품이 괜찮은지 가격 가성비는 좋은지 유튜버들의 후기는 어떤지 블로그는 어떤지 이걸 다 찾아보고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결혼, 연애, 만남, 접근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잡아요. 그 다음에 첫 만남을 해.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결혼까지 가고 행복한 미래가 그려져. 그러면 연애를 시작해. 연애 과정에서 신뢰감 있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바람피지 않을 것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결국 증명했을 때 결혼이라는 이런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치사다리 이론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판매를 할 때 이 가치사다리 이론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치과를 하고 있어. 임플란트를 팔아야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치과 치료나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는 돈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치과 의사가 가치사다리 이론을 응용을 하려고 해. 처음부터 성형을 해라, 임플란트를 해라, 1000만 원 긁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자분한테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무료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뭔가 믿을만한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 라고 신뢰를 하게 됐어. 그럼 20만 원짜리 미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했어. 서비스가 되게 완벽했어. 그러면은 치아 교정을 300만 원짜리를 해. 그럼 이것도 괜찮았어. 그러면 성형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구매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편의점을 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에서 어떤 젤리가 나왔어. 그 젤리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롯데라고 써 있어. 그러면 구매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미 이 가치사다리를 다 통과를 해서 내가 롯데에서 먹었던 제품들이 다 맛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맛있었을 것이다 라는 방어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초사곡을 쓰기, 제가 이제 1월에 판매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 너무 심플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로 사라라고 하면 아무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사다리 이론 처음에 유튜브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료 상품 자체가 퀄리티가 좋고 상대방한테 진짜 이득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심리학 책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이 책에 대해서 내 견해를 말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유튜브를 본 사람들 중에 정말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제 블로그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제가 유튜브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블로그에다가 써요. 어려운 거를 유튜브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블로그에다가 상대방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어떤 영감을 주는 무언가 정보를 막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행자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가치사다리 이론에서 또 하나인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역행자라는 책을 빌렸어.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제 역행자가 지금 대기가 많이 걸려 있던데
네, 깨알 자랑. 어쨌든 이것도 같이 사다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9만원짜리 뭐 전자책이 있어. 그 다음에 뭐 40만원짜리 초사고 글쓰기라는 게 있어. 이거를 타고 가면서 맨 마지막에 고가의 상품도 그냥 방어기제 없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만약에 1, 2, 3, 4, 5 이 단계가 있어. 여기서 만약에 만족을 못 시키면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만약에 책을 읽었는데 별로였어. 그러면은 더 이상 4번, 5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사다리를 안 했어. 그 상태에서 5단계로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다 의사가 이제 보장을 한 거다. 900만 원에 판매합니다. 해가지고 샀어.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사다리가 천천히 상대방한테 이제 실력을 보여주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이 5단계의 상품 자체가 질이 좋아야만 됩니다. 질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영속적인 비즈니스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이 사다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지나가다가 막 500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파는 거 보신 적 있죠, 피디님? 그걸 보면서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사이버 레카의 마음이 되어주세요. 불법으로 장사하네. 틀렸습니다. 500원, 1000원 팔아도 남아? 스타 개끼 탐스 개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통크치킨인가? 옛날에 이제 한 15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통크치킨은 이제 미끼 상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1단계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약간의 적자를 보면서 했던 건데 결국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없어졌던 건데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500원, 1000원, 1500원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1단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바생이 친절하고 아내도 쾌적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끼 상품으로 걸어서 갔어. 근데 퀄리티가 너무 별로고 그 다음 상품들을 구매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당연히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면은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 나감으로써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좋은 상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채널에서는 이미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성공 사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대표님들이 결국에 마케팅이 왜 대박이 나고 사업이 왜 잘 되냐? 이 가치 사다리 이론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내가 제품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 왜 안 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조를 짜서 하나씩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대충 알겠는데 뭐 책도 보고 막 했는데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살고 뭐 부자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어기제예요. 두 번째는 원숭이의 오류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어. 그때 어때요? 서로 방어 기제가 존재를 합니다. 아, 이 여자는 꽃뱀이 아닐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가 항상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닐까?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스토킹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제 의심들이 있어요. 가치 사다리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방어 기제를 뚫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여겨요. 내 상품 최고인데 니네 왜 안 와? 너네가 멍청하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폐업의 길로 가게 돼요. 인간의 방어 기제 굉장히 의심이 많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숭이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정말 신기한 실험인데 원숭이 4마리를 어떤 일을 시킵니다. 이 4마리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줍니다. 한 마리한테는 바나나 2개를 줬어. 근데 한 마리한테 1개를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원숭이는 1개를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카페 사장님한테 사장님 1000원에 파세요 라고 말을 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창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대출 만들려고 했던 거, 이걸 위해서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했어. 투자한 것이 있으면 인간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숭이의 오류, 역행자로 치면 유전자 오작동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모든 DNA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를 뭐 6개월 동안 지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학해서 내 것이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기대를 해야지만 일은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거에조차도 화도 안 나고 그러면은 1개월, 2개월 열심히 하다가 아, 나 그냥 안 할래 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아까움을 느끼는 것, 화가 나는 것, 이런 감정을 가졌던 개체만이 자연 선택이 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를 남기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원숭이의 오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역행자에서도 말하지만 결국 본능을 역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게 확신시 되고 컨설팅을 상대방한테 말을 들어. 그러면 그걸 하면 돼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데서 사장님들이 기분 나빠하고 컨설팅을 안 듣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은 사실 그 인간의 본성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치 사다리 이론에서 1단계에서 무료 스케일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무료 세미나를 하거나 거의 손해를 봐가면서 뭔가를 판매한다던가 이런 행위 자체가 본능적으로 거부감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스르는 사람이 바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바로 이제 역행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가치사다리 이론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인간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내 짝을 선택할 때, 내가 뭔가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방어기제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이걸 한 단계씩 격파해 나가면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6단계 거치는 게 귀찮고 바로 6단계부터 던지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숭이의 오류. 우리는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의 오류를 극복을 하고 초반에 내 상품에 대한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이상한 마케팅의 성공 사례 중에 이제 탑소닉이라고, 이분도 저희랑 대행을 하면서 대박이 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30일간 써보고 아니면 돈을 안 받겠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가치사다리 이론을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랑 이제 넷플릭스도 1개월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사다리 이론을 알게 되면은 내가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단계를 거치면은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 인생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해킹하다 라이프해커 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